중앙여고 시험 대비 모의고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번 회차에 나와 있는 문제 번호는 요거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간단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인수분해라는 문제고요.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으로 인수분해하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따라서 A는 2. 같은 위치에 있는 답을 결정해 주면 되겠죠? 2번.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합성함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선 f, g, 4에 관한 물음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함수에서 g4 값인 5를 대입하고 그 다음 남은 함수를 대입해주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3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립부등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주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 바로 수직선을 옮겼을 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3의 경계로 이렇게 한쪽 나오고 두 번째 식을 인수분해해주면 x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x-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바로 표현했을 때 1과 6에서 이런 범위가 나오겠죠? 그럼 교집합, 연립은 교집합의 범위를 묻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정수값은 뭘 잘못했죠? 1이 여기에 없네요. 이러면 안 돼요. 1이 여기 없어요. 아하, 잘못했네요. 1이 여기 없어요. 1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1의 범위를 이렇게 해주면 교집합 이 범위가 나와서 x값이 4, 5, 6 답은 3개가 됩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등식에 대해서 이 등식이 있는데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두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x에 관해서 x의 제곱이 있는 것과 x만 있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것은 는 0이다의 기본꼴을 만들어서 이 가루가 0, 이 가루가 0, 이 가루다 0이다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a 플러스 2 전개했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a 제곱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값 2의 2제곱을 넣어주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b를 넣어주고 아무것도 없는 값 2b를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가는 0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식을 통해서 b는 4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4값이 나오죠. 따라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를 합쳐주면 마이너스 6. 1번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6번 문제예요. 56번. 자, 집합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자, 어느 회사 전체 신입사원 200명 중에서 소방안전 교육을 받은 사원은 120명, 심폐소생술을 받은 사원은 115명, 두 교육을 모두 받지 않는 사원을 17명이라고 하고요. 자, 문제에서 묻는 거는 심폐소생술 교육만 받은 학생, 그 사원의 수를 물었네요. 그러면 말이 기니까 이 소방교육을 A집합, 심폐소생을 B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겠네요. 200명 정원이고요. A와 B가 있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는 학생 17명. 그러면 우리가 120에서 17을 뺀 남은 183명이 A 합집합 B를 차지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183명이 우리 A 120명 더하기 B 115명 마이너스 A 교집합 B의 개수가 된다는 거겠죠?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183이
235 마이너스 A 교집합 B의 개수이므로 요 값은 얼마가 나와요? 5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그 52를 교집합에 갖다 적어주고 우리는 심폐소생술면반은 여기에 사람이 지금 궁금하니까 이 전체 115명이 돼야 되는 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값을 63을 넣어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네. 81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의 점근선을 구해서 값을 지금 점근선이 x는 m, y는 m이라고 나와 있을 때 지금 a 플러스 m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점근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위아래 2로 나눌게요. 왜냐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3 a x로 놓고 밑에 있는 분모의 모양이 분자에도 드러나게끔 한번 써주고 앞에 개수를 맞춰주면 전개했을 당시에 우리는 2분의 3ax 빼기 3a라는 없던 숫자가 생겼기 때문에 플러스 3a로 정리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찢어 써준다면 우리는 y는 2분의 3a 더하기 x 빼기 2분의 1에 3a라는 결과를 가져오겠네요. 그러면 이때 x는 2분의 1이라는 정분선이 나오고 y는 2분의 3a라는 정분선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m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같은 값으로 나와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럼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될까요?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a 플러스 m의 값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돼서 6분의 5.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을 지나는 직선과 이런 직선이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는 문제예요.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네요. 그럼 이 직선이 지금 이 직선의 y절편값을 한번 먼저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y절편값은 x에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므로 y는 2가 나와서 y축에서 만나는 점 자체가 0,2로 주어져 있고 우리는 새로운 함수가 1,0과 0,1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직선이 이 직선과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는 말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기울기 m은 1 빼기 0분의 0 빼기 2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되나요? 2분의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y는으로 정리할 당시 이 식에서 기울기의 역할하는 이 값이 지금 2분의 1이다. 그러면 3k 플러스 2가는 2분의 1이 되니까 3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서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우선 복소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x, y가 0보다 작다라는 힌트 하나 있고요. 두 실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것이 지금 3-2i와 같다. 그럼 우리가 x-y의 절대값은 3이고 x-1의 값이 마이너스 2다라는 힌트 하나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x값이 얼마로 정해지나요? 마이너스 1로 지금 정해진 상태. 그럼 우리는 y값만 좀 구해보면 되겠네요. 자, 절대값이기 때문에 두 가지 식으로 나올 거예요. x-y가 3이라는 식 하나, x-y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식 하나. 그럼 이때 나오는 y값은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로 나오나요?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나오겠죠. 아니네요. 마이너스 4라는 값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때 나오는 y값은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얼마로 나오나요? 0이라는 값으로 나오는데 지금 두 가지 세트를 구했다 이거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각각 y값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조건에서 x, y가 모두 음수가 되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아이고 여기가 왜 1이 됐을까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니까 y값은 얼마가 나오나요? 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xy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거를 찾아달라 했으니까 답은 여기에서 나오겠네요. 그래서 x 플러스 y 값은 1이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연계 문제인데요.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와 gx, 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여기 21번과 22번에 지금 질문에 답을 하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좀 자리가 없으니 좀 위로 올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 대해서요. 자, 방정식 이것의 두 실근의 합이 3일 때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이 문제는 값을 대입한 다음에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 드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f ex-k 마이너스 g의 ex-k는 0이다의 두 실근의 합이 3이다. 두 실근의 합이 3이다를 이용하여 문제를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모양 꼴인데 이 모양 꼴이 위에서 fx-gx에 x 대신에 ex-k를 더 집어넣은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먼저 정리하는 거를 시작으로 해볼 텐데요. 주어진 식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나와서 이런 식이 등장을 합니다. 즉 x 빼기 4하나, x 플러스 2하나가 됩니다. 누가요? fx-gx라는 2차식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거를 이 fx 빼기 gx를 만족하는 x를 헷갈리니까 알파, 베타라고 잡아볼게요. 그 알파 중에 하나가 뭐 4일 테고 그 다른 베타가 마이너스 2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예요. 그럼 이 식을 구한 다음에 x 자리에 ex-k를 대입해주면 ex-k g에 ex-k. 자, 모든 x에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게는 0이 되는 x의 근이라는 거는 2분의 k 플러스 4라는 거 하나, 2분의 k-2라는 거 하나가 나오겠죠? 그럼 이 두 근의 합이 얼마다? 3이다 라고 지금 주어진 상태예요. 그러면은 마저 계산을 해주면 2k 플러스 2는 6이죠. 2를 곱하고 계산했어요. 그럼 2k는 4가 돼서 따라서 k값은 2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제 옆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 22번 문제. 함수 y는 fx의 그래프 위에 점 p에 대해서요. ap하고 bp가 같을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선 a하고 b라는 점을 한번 구해 볼 텐데요. 자, a와 b라는 점은 옆에서 gx와 fx가 같아지는 점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fx가 gx와 같아지는 순간의 점을 구해 보겠다. 자, 주어진 점을 대입해주면은요. 주어진 식을 대입해주면은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니까 x값만 나왔네요. 마이너스 2 하나, 4 하나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a라는 점은 마이너스 2, 블라블라. 자, b라는 점은 4, 블라블라가 되고 이 짝꿍은 식에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gx가 1차로 간단하니까 gx 함수에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 2,1, 4,7이라는 값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 P의 좌표는 어디 위에 있나요? 그래프 fx 위에 있다는 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P의 좌표를 t,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라고 잡는다면 자, AP 길이라는 건 루트 t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t제곱 빼기 t 빼기 6의 제곱과 같겠죠? 그리고 나서
bp라는 값은요. 루트 t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의 제곱과 같겠죠.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생각이 들어야 돼요. 너무 복잡하다. 어떻게 여기 3개를 다 곱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방법을 바꾸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그래프상에서 조금 접근해 볼 겁니다. 자, 그래프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2차가 이렇게 있었고요. 좌표 A와 B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면 우린 여기 어딘가, P가 여기 어딘가에 돌아다니는 값인데 가장 작게 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지금? 가장 최소가 된다는 말은 이 A, B의 수직 이등분선과 만나는 이 점일 때, P가 이 점일 때 가장이 아니죠? 같아진다는 소리죠. 자, 왜냐면은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무슨 삼각형이 성립되니까? 여기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성립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1이었고요. 여기는요, 4,7이었다고요. 그럼 여기는 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과 이 fx가 만나는 점을 찾아주는 거니까 우리는 이 직선을 먼저 찾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직선은요, 우선 기울기 m이 자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으로 6분의 6, 1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 기울기가 1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럼 이 기울기는 그것의 곱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의 길이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우선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중점의 좌표를 구해줘야 되겠죠. 이 중점은요, 둘의 합을 반으로 나눈 값이니까 반으로 나눈 값 4를 지난다. 그럼 우리는 뭐 다 찾았네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자, 빨간색 직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지나는 점 하나는 1,4기 때문에 y 빼기 4는 마이너스 x 빼기 1과 같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4와 같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와 같이 빨간색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빨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하는 거 지금 P의 좌표죠. 자, P의 좌표는요. 2차와 빨간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기 때문에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라는 식과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식을 연립한 x제곱 마이너스 10은 0이다. 따라서 x제곱은 10이 되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라는 좌표가 등장을 하는데 답에서 양수값을 물어봤죠. 우리는 답을 여기에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58번 같은 경우에는요, 집합 문제네요. 전체 집합 U 1, 2, 3, 4, 5, 6, 7, 8의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이렇게 있고요. X하고 A를 합했더니 X에서 B를 뺀 것과 같다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힌트는 별다른 게 없네요. 그럼 우선 X 합집합 A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1과 2는 반드시 들어있을 거예요. 뒤에 무언가 더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B의 집합을 보면 이 B의 3, 5, 8이라는 원소는 절대 이 집합에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 5, 8을 넣고 안 된다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이 같아져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1, 2가 들어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서는 안 돼요? 3, 5, 8이 들어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남은 이 자리와 이 자리를 결정하는 거는 x의 몫이므로 우리는 x 안에는 반드시 1, 2는 들어있고 3, 5, 8은 들어있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전체 U 1, 2, 3, 4, 5, 6, 7, 8의 부분 집합이므로 자 1은 들어간다. 2는 들어간다. 3은 들어가지 않는다. 5도 들어가지 않는다. 8도 들어가지 않는다. 위치관계 정해진 거 제외하고 몇 개 남은지 보면 4, 2가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6,
두 가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7도 두 가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n이요. n에 대해서 루트 n이 무리수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무리수일 때 루트 n은 a 플러스 b라 하자. 자, 다음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쭉 따라가면 될 것 같네요. 자, 루트 n은 a 플러스 b이므로 자, b를 루트 n 빼기 a로 정리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한 것 같네요. 이 자리에 대입. 이 자리에 대입. 한 게 이 식이고 이 식을 전개해서 루트가 있는 거 없는 걸로 구분을 하게 되면 가 자리에는 마이너스 3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개를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가 자리에 마이너스 3n을 대입하고 위아래를 지금 연립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n은 9의 2 빼기 마이너스 3a 제곱이 나오므로 이거를 이 자리에 갖다 대입해주면은 나식에는 마이너스 18a 제곱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자, 가식을 fn이라고 한다 했고요. 즉 fn이 마이너스 3n. 자, 나식을 gn이라고 했는데 이 ga는 마이너스 18a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 2를 넣은 값을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f2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g2는 마이너스 18 곱하기 4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묻는 문제에 값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8 곱하기 4 마이너스 6 약분했을 때 3만 남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7번은 63번 문제네요. 자, 6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 U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이 각각 있었어요. 그때 PQR의 진리집합, 이거 PQR의 진리집합이라 하자. 자, P하고 Q의 교집합을 P라 하고요. R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보기에서 참인명제만을 고르라고 했네요. 우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자, P하고 Q의 교집합이 P가 되려면 포함관계가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즉, P는 Q 속에 포함이 된다. 그럼 진리집합에서는 P이면 Q이다가 참인명제가 되니까 기억은 우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번 보기 전에 이걸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말은요.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이게 똑 반으로 나눴을 때 여기를 Q로 하면 여기가 R의 여집합이 됐다는 의미하고 같겠죠, 지금? 그러면 이 전체가 지금 Q가 됐는데 이 속에 얼마가 있어요, 또? 이렇게 P까지 포함된 이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R의 여집합이 여기니까 R의 여집합의 여집합인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지칭해도 괜찮나요? R이라고 지칭해도 괜찮네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R은 Q 속에 포함된다. 니은이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디귿을 보면은요. P가 여기 R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이건 누가 봐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안 되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함수 fx가 2x 빼기 1분의 8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가 지금 나타나 있네요. 이때 y는 마이너스 x라는 게 있고요. 자, 함수 y는 fx 그래프의 점 p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그럼 좌표로 잡아주면 되겠죠? a, 2a 빼기 1분의 8 하나. 그럼 여기는 같은 좌표로 x가 a, 이 직선 위에 있으므로 마이너스 a라고 잡을 수 있는 상태. 그랬을 때 물어보는 거는 지금 선분 PQ의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면 옆으로 올까요? 자, PQ의 길이라는 건 위의 y값에서 아래에 있는 y값을 빼주면 되죠. 이렇게. 아하! 그리고 나서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우리가 위의 조건에서 봤던 요게 이 부등식이 좀 눈에 띄어야 돼요. 자,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 x는 어차피 a와 같죠? 그럼 이 a는
밑에 있는 이 식 자체가 2a 빼기 1이 모두 0보다 크게 만드는 조건을 만들어주네요. 그럼 0보다 크면서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산술기하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꼴이 좀 덜 만들어졌으니까 이분 모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아래 2로 나눌게요. 그러면 a 빼기 2분의 1이 4. a가 되겠죠? 그리고 이 모양이 뒤에 한 번 더 드러나야 되니까 이렇게 묶고 2분의 1 하나 더 써주고 그럼 이거 두 개의 산술기하 적용이 돼서 2루트 4 원래 있던 더하기 2분의 1 적어주면 우리는 요 값이 4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얼마로 나오나요? 2분의 9가 최소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 5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4,2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다. 자, 원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에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한 이동을 O2라고 할 때요. O1, O2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그 선분의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주어졌을 때 A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림을 그리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림 자체가 원이 이렇게 있고 이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리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동하기 전에 중심이 4,2였네요. 반지름 2는 뭐 여기나 같겠죠? 자, 처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4,2가 2,4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중심이 2,4 플러스 a로 바뀐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네요. 2,4 플러스 a로 바뀌었다. 그랬을 때 이 두 점을 a, b라 잡고 이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왠지 이렇게 한번 그어주고 요렇게 한번 그어주고 요렇게 한번 그어주는 요 삼각형을 한번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기 반지름 2, 여기 반지름도 2, 여기는 루트 3. 왜요? 현을 수직 2등분 할 테니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이므로 여기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나요?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중심과 이 중심 사이 거리가 얼마다? 2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답을 구해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4는 4 플러스 2 플러스 a의 제곱으로 나오므로 2 플러스 a의 제곱이 0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이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오겠죠. 네. 남은 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어드렸고요. 다음 문제 4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이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반지름 길이가 1일 때 상수 K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심이 드러나게끔 한번 정리해 볼게요. x-2의 제곱, y-1의 제곱, 빼기 4, 빼기 1, 빼기 2K 플러스 8이는 0이다. x-2의 제곱, y-1의 제곱이 는 2K 빼기 3과 같다. 그러면 여기가 반지름 제곱의 자리죠? 그러면 2K는 4와 같다. 따라서 K는 2다 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우리가 모든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해서 답을 6이라고 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허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거를 찾아서 한번 인수분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테이블 해보면은요. x는 1을 넣었을 때 값이 0이 나오므로 x-1의 인수를 가져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구해주면 x는 3의 인수를 갖게 됩니다. 인수분해 한번 해보세요. 그럼 x-3이 되고 그 다음 값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0이고 이게 0이고 이게 0인 근이 등장하므로 x가 1, x는 3, 여기에서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우선 실근이 존재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판별식 D를 봐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0보다 작으므로 여기에서 존재하는 실근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근의 값은 없으므로 우리는 이 두 값의 합인 4를 답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두 다항식 fx와 gx가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있을 때 이걸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네요. 나머지 정리 문제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 문장을 정리해 주면 x에 3을 대입한 f3 더하기 g3이는 나머지인 8과 같다 라는 식 하나를 찾을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도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요. x에 3을 대입한 f3 곱하기 g3이는 6이다라는 식을 대입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밑에에서도 묻는 게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x에 3을 대입한 f3의 제곱 더하기 g3의 제곱값이 얼마냐라는 걸 묻고 있네요. 그럼 이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답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3 더하기 g3의 제곱에서 2배의 f3, g3을 빼주면 이것이 f3의 제곱 더하기 g3의 제곱과 같으므로 64-12인 52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68번인데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범위, x의 범위에 관한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우선 좀 복잡함으로 요거를 좀 치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2x-1을 t로 치환할게요. 그럼 치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범위가 바뀐다. 그러면 2x-1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x에 1을 넣은 값이 최소, 4를 넣은 값이 최대가 될 거예요. 자, 왜냐하면 x축, y축이 t로 설정이 됐을 때 이렇게 된 함수가 지금 요 함수거든요. 그러면 1부터 4까지를 잘라주면 x에 1을 대입했을 때 t값은 얼마가 나오나요? x에 1을 대입할 시 t값은 1이 나와서 여기 1,1을 시작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x가 4일 때 t값이 7이 나오므로 4,7까지인 요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x에서 1부터 4의 범위였다면 t 입장에서는 1부터 7의 범위로 바뀌어주고 우리는 요 식도 t로 치환된 이런 2차 함수에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네요. 그러면 y -1인가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2,-1인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려주면 2,-1이므로 t가 어디서부터 1부터 7까지 잘린 이 범위, 즉 이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t가 1일 때, t가 2일 때, t가 7일 때 셋 중에 하나에서 최대 최소값이 나올 텐데요. 누가 봐도 높은 7에서 얼마가 나오나요? 7,24라는 좌표가 나오니까 이게 최대가 될 거고요. 가장 낮게 있는 -1이 최소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식에 대입해주면 24 -1 값인 2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1차 함수 fx가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요. y 8,0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는 x는 8을 축으로 한다고 하네요. 아, 여기를 기점으로 정확히 반이다 이 뜻이에요. 네, 이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를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gx는 마이너스 절대값 fx다 라고 지금 돌려도 괜찮을 것 같나요? 자, 이 상태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금 교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지금 그려진 거는 fx죠. 그러면 마이너스 fx는요, 여기 이 x축의 대칭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여기 아마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자, 왜 여기 지금 점을 찍었냐면은요. 봐보세요. 이쪽으로 8칸 차이가 났다면 여기도 이쪽으로 8칸 차이 난 곳에서 만나게 돼 있고요. 자, 이쪽으로 4칸 차이가 났다면 여기도 4칸 차이 나는 12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아하, 지금 이 상황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은요.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볼 거예요. 지금 이 빨간 함수가 마이너스 fx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면 이 절대값 함수가 항상 양수로 나오겠죠? 그러면 gx랑 마이너스 fx가 같아지는 점을 찾아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gx와 마이너스 x가 같아지는 점이 여기와 여기 있죠. 그 중에서 누가? fx가 양수가 되는 점을 골라달래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얘는 빨간색은 f 마이너스를 단 fx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중에서 fx가 양수가 되는 점은 어딘가요? fx가 양수가 되는 점은 요 점이죠. 그래서 x는 10이라는 점을 하나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x가 이번에는 0보다 작을 때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gx가 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fx와 같아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 검은색 gx 함수와 fx가 같아지는 자, 이 점과 이 점 중에서 fx가 음수인 곳을 답으로 골라달래요. 그럼 어딘가요? 음수인 곳? 여기죠. fx가 음수인 곳에서 x는 4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두 실근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12 곱하기 4, 48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17번 문제인데요. x, y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x, y가 존재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지금 눈에 띄는 게 뭔가요? 위아래가 x, y와 x 플러스 y가 반복된다는 게 지금 보이죠? 그럼 이거를 치환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값을 어떤 a, 이 값을 어떤 b라고 한다면 우리는 t라는 한 문자를 잡았을 때 이 t가 x, y를 근으로 하는 2차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의 t 더하기 두근의 곱이는 0이다. 요렇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 값을 대입해 주면은요. t의 제곱 마이너스 bt 더하기 a가는 0이다 라는 2차식을 꺼낼 수 있는데요. 자, 이 2차식을 꺼낸 이유는요. x, y가 실수다라는 말을 수치화시키기 위해 꺼냈어요. 그럼 이렇게 2차식을 만들어 놨을 때 x, y를 근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근이 실수인 a이므로 이 t에 관한 2차식은 실근을 가질 조건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판별식 t b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아하,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식을 하나 꺼내냈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a, b에 관한 게 궁금한 게 아니라 k에 관한 게 궁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위에 연립을 통해서 a, b를 k로 다시 한번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연립 방정식 한번 쓰고 내려오도록 할게요. 자, x, y에 a, x 플러스 y에 b를 대입하면 자, 첫 번째 식이 a 플러스 3b는 0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요. a-3b가 k-9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럼 위아래 식을 더하기 해주면 2a는 k 빼기 9다 따라서 a는 2분의 k 빼기 9다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위에서 아래를 이번엔 빼주면 6b는 9 빼기 k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b는 6분의 9 빼기 k이다 라고 나와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a, b로 된 문자를 a에 대입하시고요. b에 대입하셔서 k에 관한 식으로 지금 바꿔줄 거예요. 그럼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2분의 k 빼기 9의 제곱 마이너스 4에 6분의 9 빼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4분의 k 빼기 9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를 한번 묶도록 할게요.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양쪽에 6을 곱하도록 합시다. 6k 빼기 9의 제곱 더하기 4 k 빼기 9가 0보다 크므로 바로 인수분해 하도록 할게요. 9 빼기 k로 묶어서 해주면 6k 마이너스 54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요, 이 값이 어떻게 등장하나요? k 빼기 9 그리고요 여기는요 뭐가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할까요? 반대로 넣었네요. 아하, 이러면 안 되죠. 지금 다 지워야 돼요. A, B가 반대로 들어갔어요. A, B가. 자, 다시 한번 쓰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B에 넣어야죠. B에 6분의 9-K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 빼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제곱을 다시 한번 풀어주면 36 9 빼기 K의 제곱 빼기 4배의 2분의 K 빼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에 36을 곱하도록 할게요. 2로 약분을 시키고요. 그러면 9 빼기 K의 제곱 빼기 72 K 빼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것은 K 마이너스 9의 제곱과 같은 값이므로 우리가 이렇게 돌려낼 수 있고요. 그러면 K 빼기 9로 묶었을 때 K 빼기 9 빼기 7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네요. 그러면 K 빼기 9, K 빼기 8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K의 범위는 9보다는 작고 81보다는 크면서 100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작은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는요. 1부터 9까지므로 9개가 나오겠죠. 이쪽에서는. 자, 이쪽에서는요. 100부터 81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100에서 81 빼주고 더하기 하나. 왜? 양쪽 다 포함되니까. 그래서 20개. 따라서 답은 29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의 마지막 문제네요. 자, 6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요, 길어요. 자, x가 1, 2, 3, 4에 대해서요. 자, fx는요, x에서 x로의 함수고요. g도요,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f4가 2라는 힌트 하나 들어있고요. 자, gx에 관한 건 밑에 지금 대응관계가 다 정해져 있네요. 그러면 그 대응관계를 가지고 fx와 gx가 h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이게 1대1 대응이 되도록 한번 뭔가를 잡아보라는 뜻 같네요. 그럼 위에 표가 저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으면 헷갈리니까 우선 한번 잡도록 할게요. x, 1, 2, 3, 4, 1, 2, 3, 4 이게 f일 수도 있고요. 자, x, 1, 2, 3, 4 x가 1, 2, 3, 4일 때 이거를 g로 잡도록 할게요. 그러면 g 한번 읽어주면 자, g 1이 2로 대응되죠? 그래서 1을 2로 대응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2는 1로 대응되죠? 그래서 1은 1로 대응시키고요. 3과 4는 동시에 3으로 대응되니까 대응을 시켜놓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줄, 저 맨 위에 식에서 F4는 2라는 식 하나 있었으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4에 대해서는 비교가 되는 것 같아. 여기 H4. H4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H4는요. 둘 중에 하나일 거야. F4는 우선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쓸게요. 그 다음에 G4는 얼마라고 주어진 상태예요? 3이라고 주어졌는데 자, 누구로 택해달래요? 누구로? 더 큰 놈으로 택해달라잖아. 그러면은 이거 둘 중에 더 큰 놈인 3이 채택이 됐다는 뜻이에요. 즉 H4는 3으로 고정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H 함수도 한번 써볼까요? 자, 4는 3으로 갔대요. 자, 요 상황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럼 남은 게 지금 문제인데 남은 것 중에서 누구 지금 모르는 게 H1이 얼만지 H2가 얼만지 H3이 얼만지 지금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선택당하는 건 항상 큰 수라 그랬어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네요. 왜냐면은 그나마 큰 수인 4가 결정이 났는데 이거의 짝꿍이 3이잖아. 근데 G는요, 3이 3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 G가 선택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얘는 F3이 채택이 되거나 G3이 채택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G3은 3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만약 이게 채택이 된다면 3이 3으로 가야 되는데 1대1 대응이라는 거에 모순이 되니까 이거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그럼 이게 채택이 돼야 되는데 채택이 되려면 값이 더 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4라는 값밖에 올 수 없겠네요. 그래서 F3은 4로 연결을 시켜주고요. H3도 4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두 개만 좀 잘 정해주면 되겠네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H1이 1로 가거나 H1이 뭐 2로 가거나 뭐 여기가 1로 간다면 얘가 이렇게 가게 될 거고요.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되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그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것이 우선 둘 중에 하나에서 나올 거예요. F1이 얼마인지 몰라. 자 G1은요. 반드시 2라고 나와 있는 상태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좀 좁으니까 이쪽으로 올게요. 자 F2가 얘는 얼마인지 몰라. 그리고요 G2는요 이거는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는 상태죠? 1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네요. 아하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요거로 그러니까 G로 바로 채택을 해버리면은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는 지금 모순이 없는 상황이 됐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반대로 채택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걸로 먼저 할게요. 이걸로 먼저 해볼까요? 그럼 이걸로 채택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얘로 채택이 되려면은 F1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3, 4가 돼야 되죠. 그쵸? 왜냐면 큰 놈이 더 채택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H1이 3, 4에 갈 수가 없잖아. 왜? 1대1 대응인데 이미 3, 4는 누군가가 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능하지 않겠네요. 즉 F1이 채택되는 상황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서네요. 그럼 뭐 답이 바로 나왔나요? 요렇게 채택이 되므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지금 여기를 먼저 보내볼게요. 얘를 여기로 보내고 얘를 여기로 보낸다 것까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H2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H2 값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자, H2 값은요. 그러면 얘가 채택이 돼야 되니까 2나 3이나 4가 올 수 있나요? 없어요. 여기는 반드시 1의 값밖에 올 수 없어요. 그래서 H2는 1로 간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요. 이 값은 1이고요. 이 값은 4가 되므로 5라고 하시면 되겠네요.